은퇴 후에도 투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타이밍을 잡으려다 결국 돈과 마음 모두를 잃은 것이죠. 서울 강서구의 63세 김모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2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왕이면 투자라도 잘해보자며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침 주가가 떨어진 시기였고 경제 뉴스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졌고 반등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찾아왔습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 생활비를 위해 주식을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불안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수원에 사는 59세 이모 씨 부부도 은퇴 전 마지막 기회라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금리 인상 전 급하게 빌린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는 빗나갔고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그 집을 팔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기다림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자는 젊은 투자자와 다릅니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 다시 일할 체력, 그리고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자존심이 있고 한 번만 성공하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한 번만은 언제나 위험한 단어입니다. 은퇴 후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타이밍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언제 사야 할까, 언제 팔아야 할까, 지금이 오를까 내릴까. 이 고민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불안하면 팔고 욕심나면 사고 그렇게 수십 년 모은 돈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반면 투자에 성공한 은퇴자들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기는 타이밍을 찾기보다 견디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위한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 둡니다. 2년치 생활비를 예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를 장기 투자로 나눠둡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연 34%의 배당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의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길 순 없지만 시장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진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은퇴 이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즉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투자는 숫자보다 심리의 문제입니다. 통제감을 되찾는 것이 곧 재정 안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비교의 덫입니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 지인이 코인으로 이익을 봤다는 소식은 은퇴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스크 감당력과 당신의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 유학비, 의료비, 주거비 등 불확실성이 큰 노후 자금은 절대 타이밍 투자의 재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은퇴 후의 돈은 불어나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김모 씨는 이제 매달 배당주와 예금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으로 생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느리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대신 마음이 평온하니까요. 그가 은퇴 후 깨달은 건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빠르게 불리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불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투자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욕심을 조절하느냐, 얼마나 나다운 속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 은퇴자의 투자 비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도 언제 사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투자도 노후도 마음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유혹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만 잘 투자하면 노후가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바로 그 기대가 많은 은퇴자들을 불안과 후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
타이밍을 잡으려다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니라 은퇴 이후 인간이 마주하는 욕망과 두려움의 심리학이다. 퇴직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쥔 김모 씨는 처음엔 안전하게 예금으로만 운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았고 뉴스를 보면 주식시장이 반등할 조짐이 보였다. 주변에서는 이럴 때 들어가야 돈 번다고 부추겼다. 그는 결국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그 결정은 오히려 불안의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숫자 하나에 감정이 요동쳤다. 처음엔 잠깐 내려가는 거겠지 하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혹시 더 떨어질까로 변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상태로 매도했고 그때 느낀 자책감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 사례는 단지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니다. 은퇴 후 시간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고 시장의 오르내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방향이 바뀐다. 더 이상 수입의 시간이 아니라 지출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곧 내 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젊은 투자자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라 여기지만 은퇴자는 그 순간 내 돈이 녹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투자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다. 경기도 수원의 이모 씨 부부 역시 타이밍의 함정에 빠졌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급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조급함이 결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시장은 예측과 반대로 움직였고 매달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생활이 흔들렸다. 이 부부가 깨달은 건 하나였다. 은퇴자의 투자는 기회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돈이 얼마나 불어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두 단어로 타이밍과 빚을 꼽는다. 타이밍을 잡으려는 욕심은 감정적 결정을 유도하고 빚은 그 감정을 증폭시킨다.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일부라도 투자에 넣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투자금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된다.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보력이나 감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다. 버티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고 최소 2년치 생활비는 절대 시장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출렁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한 금융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투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핵심은 손실 자체보다 통제력 상실에 있다. 즉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불안을 키운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려면 수익률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 정기적인 배당, 안정적인 예금 이자 등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지켜준다. 반대로 고수익을 좇는 투자는 짜릿하지만 그 짜릿함이 지나간 자리엔 늘 피로감이 남는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은퇴 후 투자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설계라는 것이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지출이 통제되며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곧 성공이다. 빠른 수익보다 느리지만 예측 가능한 흐름이 노후의 평온을 만든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는 올라간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속삭임인지 알게 된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내 구조는 내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확실성이다. 은퇴 후 재정적 불안은 단순히 돈이 줄어들어서 생기지 않는다. 돈이 내 통제 밖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 때 인간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은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감정이다. 투자에서 이기는 법은 주가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투자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태도, 이것이 결국 심리적 안전망을 만든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빨리 불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는 주식 대신 배당주와 정기예금, 소액 월세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남들은 답답하다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나는 이 구조 안에서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진짜 투자 철학이 담겨 있다. 투자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며 노후의 평온은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자율성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타이밍을 잡으려다 실패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은퇴자는 시간과 정보, 체력, 감정의 면역력이 모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승부가 아니라 균형의 시간이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내 삶의 리듬을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소비,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 이것이 진짜 투자의 비밀이다.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 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다. 불안을 키우는 투자보다 평온을 지켜주는 구조가 더 큰 수익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덜 잃는 삶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삶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 밤을 새우고 누군가는 조용히 은행 창구에서 예금 만기를 연장한다. 겉보기엔 후자가 소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내 속도라는 걸. 은퇴 후의 투자는 더 이상 빠른 발이 아니라 단단한 걸음이다. 돈이 느리게 움직여도 괜찮다. 대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성공의 속도다.